오늘은 클래스틱 문제풀이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광복 이후부터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이르는 약 3년의 기간을 지칭하는 표현인 A는 무엇인가요? 총 4글자라고 하네요. 자, 연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1945년 9월부터 1948년 8월 15일이라고 하고 있죠. 자, 연표를 보시게 되면 지금 하이라이트를 치는 이 부분 보이시나요? 자, 1945년 9월부터 시작해서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이르는 이 기간을 지칭하는 것이 지금 A입니다. 자, 우리는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을 맞았습니다. 자, 일본이 1945년 8월 15일에 2차 세계대전에 대한 패망선언을 공식적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일본이 패망을 했다는 건 이제 일본의 식민지배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되죠. 자, 이후 광복과 동시에 거의 동시에 한반도에는 38도선이라는 군사 분계선이 그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38도선을 경계로 남쪽은 미군이 들어오게 되고 북쪽은 소련이 들어오게 됐죠. 그래서 미군이 임시적으로 남한 지역을 다스렸던 그 기간이 1945년 9월부터 1948년 8월 15일까지의 3년간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미 군정이 임시로 다스린 기간이다 라고 해서 A는 미 군정기 라고 우리가 지칭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문항입니다.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들으세요.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표에 있는 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자, 미영중소 4개국이 한국을 최고 5년간 나하는 내용을 조선 임시정부와 협의한다. 결국 미영중소 4개국이 한국을 최고 5년간 나한다 라는 거죠. 자, 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자, 4개국이 한국을 최고 5년간 나한다 라는 것은 결정사항입니다. 결정사항. 어디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네, 기억나시나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자,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 대한 설명이 여기에 있죠. 자, 미국, 영국, 소련의 외무장관이 모스크바에 모여 한반도 문제를 논의한 회의가 바로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였습니다. 자,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는 세 가지 결정을 내리게 되죠. 자, 첫 번째는 자, 한국에 임시민주정부를 수립한다 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는 미소공동위원회를 설치해서 임시정부 수립을 돕는다 라는 거죠. 자, 미소공동위원회가 바로 이 가에 들어갈 말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결정사항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영중소 4개국이 한국을 최고 5년간 신탁통치하는 내용을 조선 임시정부와 협의할 것이라는 것이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세 번째 결정사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 들어갈 말이 바로 신탁통치가 되는 것이겠죠. 자, 나의 키워드를 알았으니 한번 문항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항입니다. 김구는 나를 반대했다. 즉, 김구는 신탁통치를 반대하였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자, 김구, 이승만 등 우파에 해당하는 정치인들은 신탁통치에 대해 반대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회의에서 미국이 신탁통치를 제안했다. 네, 그렇다라고 했었죠. 자, 3번입니다. 처음에는 우익, 좌익 모두 나를 반대하였다. 이것도 맞죠. 신탁통치 소식이 들려오게 되자 우익, 좌익에서는 모두 이에 대해 반대를 하였습니다. 자, 4번. 시간이 지나 우익 진영은 신탁통치를 찬성하였다. 맞나요? 네, 그렇지 않죠. 틀리죠. 왜 틀리냐면 시간이 지나서 입장을 바꾼 것은 우익 진영이 아니라 좌익 진영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에서는 우익과 좌익으로 나뉘어져서 참탁과 반탁으로 굉장히 극심한 갈등을 겪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5번. 유엔의 위임을 받은 나라가 자치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지역을 일정 기간 통치하는 것이다. 네, 이것은 신탁 통치에 대한 설명이었죠. 이것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은 시간이 지나 우익 진영은 나를 찬성하였다 라고 잘못 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항입니다. 이승만과 김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승만과 김구는 둘 다 자본주의 쪽을 지향하는 우파 정치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승만과 김구는 때로는 의견을 같이 하기도 하지만 의견이 갈리기도 하는데요. 특히 이 신탁통치에 대한 입장 차이와 남한 단독정부 수립 문제를 둔 이승만과 김구의 입장 차이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서 공부했던 신탁통치. 자, 유엔의 위임을 받은 나라가 한반도를 일정 기간 대신 통치한다라는 신탁통치에 대한 결정사항에 있어서 이승만과 김구는 어떤 입장을 보였나요?
네, 둘 다 반대의 입장을 고수를 했습니다. 신탁통치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둘의 입장이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의 문제에 있어서는 좀 갈리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한반도의 남쪽을 점령한 미국 그리고 북쪽을 점령한 소련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사실상 통일정부 수립이 어렵다고 판단한 이승만의 경우에는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수립하자라는 입장에 대해서 찬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김구는 어떻게든 통일정부를 수립해야 하므로 남한 단독정부 수립에는 반대를 한다라는 입장을 고수를 했죠. 그래서 김구는 남북협상을 주도하며 어떻게든 통일정부 수립에 대한 남한과 북한의 입장 차이를 좀 좁혀보려고 했습니다. 자, 이러한 입장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항 보겠습니다. 신탁통치 문제에 대한 김구와 이승만의 생각은 달랐다. 맞나요? 아니죠. 틀리죠. 자, 왜냐하면 신탁통치 문제에 있어서는 이승만과 김구 모두 반대를 표명했기 때문에 이 둘의 생각이 같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항입니다. 남한 단독 정부 수립 문제에 대한 김구와 이승만의 생각은 같았다. 네, 이것도 틀린 답안이죠. 남한 단독 정부 수립 문제에 있어서는 이승만은 찬성, 김구는 반대로서 이 둘의 입장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번. 이승만은 정읍 발언을 통해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했다. 이것 역시 틀리죠. 이승만은 정읍 발언을 통해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찬성했습니다. 도리어 주장을 했었죠. 4번. 김구는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하였다. 네, 맞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김구는 남한 단독 정부 수립 문제에 있어서 반대 입장을 표명을 했죠. 자, 5번. 5.10 총선거에 김구는 국회의원으로 출마하였다. 네, 이것 역시 틀립니다. 김구는 남한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하고요. 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루어진 5.10 총선거에 출마를 하지도 않고 투표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김구는 남한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하였다 라고 써져 있는 4번이 정답입니다. 네 번째 문항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여러분이 제일 어려워하는 순서 문제죠. 한번 문제 해설을 하면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을 복습해보고 한번 연습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제일 먼저 일어났었던 일은 무엇일까요? 네, 디귿의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입니다. 우리 앞서 문제풀이를 했던 것 중에 이번 문항에서 우리가 이미 문제 해설을 했죠.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에서 한반도 정부 수립 문제를 논의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회의에서 세 가지 결정사항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할 것, 이를 위해 미소공동회를 개최할 것, 그리고 5년간 신탁통치를 할 것, 이것이 이 회의에서의 세 가지 결정사항이었다고 했습니다. 자, 이후에 이 회의의 결정 내용에 따라 한국 임시민주정부 수립을 논의하기 위한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가 되죠. 하지만 이것이 잘 되지 않고 결렬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항에서 두 번째로 발생한 일은 니은입니다. 니은. 자, 이렇게 미소공동위원회에서 미국과 소련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도리어 결렬되고 말자 미국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결정을 유엔에 상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한반도에 정부를 수립하는 문제에 대해서 유엔에서 결정을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유엔에서는 남북 총선거를 결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총선거를 위한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을 한반도에 파견을 합니다. 그러므로 리을이 세 번째로 일어난 일이 되겠죠. 하지만 이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을 북한에서는 거절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자 다시 유엔 소총회가 열려서 북한에서 선거가 진행이 안 된다면 선거가 가능한 남한만에서라도 선거를 진행하라 라고 결정을 내리죠. 그래서 결국 남한만의 선거가 결정이 됩니다. 이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우리 남한에서의 최초로 이루어진 총선거가 1948년의 5.10 총선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답은 디귿, 니은, 리을, 기역인 5번이 답이 되겠네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발췌개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발췌개헌 어느 대통령 때 이루어졌던 헌법 개정인지 기억하시나요? 네, 이승만 정부 때 이루어졌던 헌법 개정입니다. 자, 기억 안 나실게 자명하기 때문에 한번 학습지 표를 다시 보면서 복습을 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승만 때의 두 가지 개헌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발췌 개헌과 사사오입 개헌이었습니다. 자, 발췌 개헌의 경우에는 자, 대통령 간선제에서 대통령 직선제로 대통령 선출 방식을 변화시킨 헌법 개정이었습니다. 자, 왜 이거를 변화시키게 되냐면 기존의 대통령 선출 방식은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통령 간선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으로서 재헌 국회의원에 의해서 당선이 되었다라고 했었죠. 하지만 두 번째 국회가 구성이 되었을 때 이 두 번째 국회의원들은 이승만을 그렇게 지지하던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간접선거 방식으로는 이승만의 대통령 재선이 어렵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통령 간선제가 아니라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통령 직선제 방식으로 발췌 개헌에서 선출 방식을 바꾸게 됩니다. 이에 따라 그 결과로서 이승만이 1952년 재선에 성공을 하게 되죠. 발췌 개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항을 확인을 해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헌법 개정이다. 틀렸죠? 첫 번째 헌법 개정입니다. 두 번째 헌법 개정은 사사오입 개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6.25 전쟁 휴전 직후 통과되었다. 네, 그렇지 않죠. 연도를 확인해 보면 1952년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52년은 6.25 전쟁 중이었죠. 세 번째,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뽑게 되었다. 이게 정답이죠. 대통령 직선제라는 것은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 선출 방식을 의미하니까요. 네 번째, 초대 대통령의 연임 제한 규정이 철폐되었다. 이것 역시 사사오입 개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5번, 대통령 선출 방식이 대통령 간선제로 변화하였다. 틀렸죠. 대통령 직선제로 바뀐다고 방금 여러 번 설명하였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승만 때의 헌법 개정 두 가지, 발췌 개헌과 사사오입 개헌을 둘 다 기억하시고 이 두 가지를 제대로 내용을 구분해야 문제를 잘 풀 수 있을 겁니다. 기말고사도 마찬가지일 테니까 복습하시면서 공부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문제풀이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